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사실은 상대방을 이기게 해주려고 표를 조작했다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 주장이 놀랍게도 한 저명한 통계학자의 분석 모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기묘하고도 복잡한 통계 퍼즐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미시건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가 만든 통계 모델이 정말 충격적인 가능성을 던진 거죠. 여당이 무슨 이유에선지 야당의 승리를 돕기 위해 표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 정말 황당하게 들리시죠? 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통계 분석이 우리의 직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분석에 깔린 가정과 통계학이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분석에 사용된 두 가지 다른 모델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통계학의 아주 핵심적인 딜레마를 짚어볼 겁니다. 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 개념을 확실히 다진 다음에 모든 조각을 착착 맞춰서 이 퍼즐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 분석이 단 하나의 가정에만 기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베인 교수는 사실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모델을 사용했어요. 이 두 모델의 가정은 아주 명확하게 다릅니다. 모델 A는 간단해요. 부정으로 인한 이득은 오직 여당에게만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모델 B는 좀 더 복잡한데요. 정당은 상관없다.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후보, 즉 지역구 최강자가 이득을 챙긴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논란이 됐던 그 이상한 결과는 바로 이 두 번째 모델, 지역구 최강자 모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니베인 교수는 이 두 가지 모델을 모두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이상한 결과가 나온 모델 B를 보고 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모든 통계 모델이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오류는 제1종 오류라고 불리는 거짓 경보입니다. 예를 들면 불이 안 났는데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리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는 부정이 없었는데 통계 모델이 여기 부정 있다 하고 잘못 소리치는 경우죠. 반대로 제2종 오류는 탐지 실패입니다. 이건 훨씬 더 아찔한 상황이에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경비 시스템이 아예 먹통인 것과 같거든요.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는데도 모델이 그걸 그냥 놓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결론 내리는 신박한 상황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통계학의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류는 마치 시소 같아서요. 둘 다 동시에 줄일 수가 없어요. 거짓 경보를 줄이려고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면 진짜 문제를 놓칠 위험이 커지고요. 반대로 작은 문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거짓 경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선택의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통계학자라면 둘 중에 어떤 실수를 더 피하고 싶으신가요? 없는 부정을 있다고 잘못 짚어내는 실수일까요? 아니면 있는 부정을 아예 놓쳐버리는 실수일까요? 이 선택의 문제가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으니까요. 원자료에서 든 아주 강력하고 와닿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암 검진입니다. 자, 암 검진에서 거짓 양성은 이런 겁니다. 의사한테 암이 의심됩니다라는 무서운 소견을 들었는데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암이 아니었던 경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추가 검사도 해야 하지만 결국엔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안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오류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거짓 음성인데요. 검사 결과는 아주 깨끗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몸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의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하죠.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병이 치명적인 단계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진짜 문제를 그냥 지나쳐버린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료검사에서 암을 놓치는 것, 즉 거짓 음성이 끔찍한 비극을 낳는 것처럼 선거 분석에서도 부정을 놓치는 것, 즉 제2종 오류가 훨씬 더 위험한 실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다른 모델과
두 종류의 오류라는 아주 중요한 조각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맨 처음에 그 이상한 결론이 대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그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연결됩니다. 이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혹시 모를 부정의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자. 이걸 위해서 통계학적으로 탐지 실패, 즉 제2종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걸 최우선 전략으로 삼은 겁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두 모델을 다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특히 지역구 최강자 모델에서, 그러니까 정당과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힘이 제일 센 후보가 이득을 본다고 가정한 그 모델에서 야당이 아주 강한 지역에서조차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미베인 교수는 왜 부정은 여당만 저지른다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모델 A 대신에 이렇게 복잡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델 B의 분석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을까요? 원자료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합니다. 첫째는 거짓 경보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부정을 놓치지 않겠다는 학문적 목표 때문일 수 있고요. 둘째는 다른 나라의 선거 분석에 적용해왔던 기존 연구 방식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만약 민주당만 부정 모델의 결과를 발표했다면 이건 타국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잖아요. 학자로서 그런 상황을 피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통계 퍼즐은 하나의 깊은 철학적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더 큰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고한 대상에게 잘못된 경보를 울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문제를 침묵 속에 놓쳐버리는 것일까요? 이 선거 분석은 그 질문에 대한 한 통계학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